우리나라 갯벌을 통합관리하는 본부가 신안군에 들어섭니다. 국비 32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2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우편으로 제공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고금인 3,4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네 번째 부결됐습니다. 의회는 예산의 선심성 사용이 우려된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5개월 앞두고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원봉사자 참여와 입장권 사전 구매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국내 갯벌을 통합관리하는 본부가 신안군에 들어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전남 보성 등 4곳의 갯벌을 관리할 보전본부를 공모한 결과 신안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신안군은 1,1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와 관리 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전본부는 신안군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3,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6년 완공됩니다. 신안군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 갯벌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이 목포에 들어섭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목포에서 시장과 조선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시설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연구지원 시설 단지에는 전기 추진 시스템 성능 평가를 비롯해 충전 시험과 유지 보수하는 시설 등이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됩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시설은 조선해운 산업의 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내년 4월부터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박람회에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일찌감치 입장권을 사거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의지를 드러내며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과 순천시의 협약식 현장입니다. 농협은행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입장권 6만 9천여 장을 사전 구매한 겁니다. 이처럼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 단체의 구매 약정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관 단체에서만 34억 원, 기부금은 5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박람회 입장권 수익은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전시민 입장권 갖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전 구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만 1억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7개월 동안 절반 이상을 이런 큰 국제 행사를 하는데 와서 내가 즐기지 않으면 순천 시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10년 전 박람회를 통해 자연 보존의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경험했던 순천 시민. 시민들은 2023 박람회를 위해 자원봉사와 해설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올 연말까지 자원봉사자와 해설사 등 2,4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인데 정원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삶 속에 녹아든 정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정원의 가치와 의미, 생태, 철학, 건축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펼쳐지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람회 성공 개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주체를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며 사후 활용 주체로 꼽히는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여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천 NCC 폭발 사고에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여천 NCC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 영진기술의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장흥 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종순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3일 사이 선거구민 3,400여 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 행위로 벌금을 받고도 장흥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시기임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의회는 선심성 사용 우려와 함께 이 재단이 전국 최초의 어린이 보육재단인 만큼 독창적인 사업 발굴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광양시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보육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시 출연금과 자발적 기부금 등으로 질병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와 안심어린이 승하차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악기교육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출범 이후 재단에 들어온 후원금은 시 출연금 25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 정도, 현재까지 78개 사업에 36억 원이 추진됐고 지난달 말 기준 약 47억 원이 남았습니다. 광양시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근 예산 50억 원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후원금도 많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4번째. 광양시 의회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앞선 지적에 대한 보완이 부족했고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벗어나 선심성 사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예산안에 반영돼서 이렇게 올라와도 될 건데 그 금액을 50억을 출연하게 되면 통제를 받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낭비성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간담회와 지난 5년간의 재단 운영 성과 분석, 독창적인 사업 발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의 잇따른 지적에 광양시는 재단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의회 논의를 거쳐 출연 동의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말까지 또 대시민 토론회도 한번 하고 특히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 그런 감사의 시간도 가지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왔던 우리 보육재단이 해왔던 그런 성과도 좀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보육재단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에 필요하다는 당위성, 필요성들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출범 5주년을 맞은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태원 유진지회 조합원들은 27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부터 임금을 제때 받은 적이 없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3년 동안 체불임금에 대해 매월 특별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올해만 진정서를 9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최근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죄송하다며 사측의 임금 체불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거 113주기를 맞아 장흥군 해동사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안중근 의사 서거일인 3월 26일 봉행하는 추모식과 별개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에 맞춰 개최됐습니다. 장흥 해동사는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곳으로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무안군 몽탄면에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가 조성됩니다. 무안군은 27일 군청에서 주식회사 캠프밸리와 몽탄면 일원의 복합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54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캠프밸리는 중국 거신그룹 계열사로 캠핑 용품과 가구 등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물류단지는 64,300제곱미터 부지에 기반시설과 창고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5년 완공됩니다. 해남군이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해남군은 올해 적기에 김을 채묘하고 바다 여건이 좋아 생산량 증가를 기대한다며 내년에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사업 15종에 1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김 황백화 피해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인 11,000톤, 생산 금액은 6%인 3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진귀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가입 신청을 접수합니다. 강진귀리는 250개 농가에서 900헥타르 규모로 재배되고 있고 전국 재배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해 피해를 보장받지 못해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농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보험료 90%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흥군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장동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성금 5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들깨 농사에서 얻은 소정의 수익을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어 보람이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탁금은 장동면 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자산공원과 선원공원으로 분산돼 있던 여수지역 현충탑이 웅천공원으로 통합해 건립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현충탑 건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후보지 8곳을 검토한 결과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박물관과 연계해 교육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웅천공원을 최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사업비 35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참배공간과 추모공간, 기념관 등을 웅천공원에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양시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이 다음 달 30일 마감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가운데 광양에 살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입니다. 대출 심사 결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구입 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전세 자금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